바다 위 인공섬 미래 해양도시 강의를 맡은 청담중학교 박인수입니다. 섬이란 무엇일까요? 섬이란 물에 둘러싸인 육지 중 대륙보다는 작고 암초보다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암초 중에는 밀물일 때는 물이 차지만 썰물일 때는 물이 빠져서 바위가 드러나는 그런 것도 암초라 얘기합니다. 암초에 배가 부딪혀 사고도 많이 날 수 있어서 해양 지도에는 암초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을 의미하는 대륙, 섬, 열도, 고도 이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호주 이상의 큰 육지는 대륙이라 불립니다. 즉 아시아 같은 거는 대륙이라 불리는 거죠. 그런데 그린란드 이하의 육지, 그거보다 작은 것은 섬이라고 불립니다. 그린란드는 그 캐나다 위쪽에 있는 큰 대륙인데, 육지인데 그것을 섬이라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크면 대륙, 그거보다 작으면 섬이라 불리는 겁니다. 일본처럼 섬이 여러 개가 길게 줄지어진 모습을 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대륙, 섬, 열도, 고도 이와 같이 따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각운동에 의해 해저의 일부가 올라와서, 융기는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와서 섬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섬에는 삼엽충과 같은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즉 바다에 사는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섬은 일반적으로 해저가 융기돼서 위로 올라와서 섬을 형성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해저 화산이 분출해서 섬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한 섬을 화산섬이라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제주도가 화산섬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육지였는데 일부분 좁은 부분에 파도가 쳐서 좁은 부분이 깎여 나가서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바다 생물인 산호가 침식돼서 모래가 돼가지고 섬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산호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아주 맑은 바다의 하얀색의 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섬이란 무엇일까요? 자, 자연적인 섬은 아까 4가지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이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인공섬은 인간이 인위적이란 말은 자연적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건설한 섬을 인공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섬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오염이나 또는 사람이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할 때, 즉 토지가 부족할 때 인공섬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땅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두 번째는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인공섬을 만들면 그 지역의 바다는 자기 나라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일본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것은 우리 땅이다 하고 바다까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땅이 넓어지는 그런 영토 확장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땅이 없어지는 나라, 즉 투발루 같은 나라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땅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인공섬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지금 인공섬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관광 목적입니다. 그래서 섬을 아름답게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하에 인공섬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카타르 도하의 인공섬, 그리고
여러 나라가 이와 같이 섬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호텔이나 또는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중에도 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배처럼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에 따른 인공섬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도시입니다. 해는 바다, 상은 위에 있다는 거죠. 인공섬 위에 띄워서 만드는 호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호텔처럼 바다 위 섬에 만드는, 그러니까 섬 위에 짓는 도시를 해상도시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해저도시로 도시를 바다 아래로 짓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50m 이하의 도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하가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어려워서 지금은 대륙붕 위에 수면 50m 이하에 짓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한 관광시설이나 또는 과학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있는 수상도시, 도시를 물에 뜨게 해서 그 위에 도시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투발루 같은 나라는 인구가 5만인데 점점점 물이 차올라서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물에 떠있는 수상도시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면 어떤가. 그래서 릴리패드라는 떠있는 수상도시의 그 모형도가 나와 있는데 저기에는 10만 명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건설을 추진 중인 심해과학기지 모형도입니다. 수심 250m 이상에서 2달 이상 머물 수 있는 2단계 해저기지로 과학자들이 생활하면서 해저 지진과 심해 미생물 등 각종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수심 50m 정도에 한 달 정도 체류할 수 있는 1단계 해저기지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건설이 가능합니다. 수심 5m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수중 레스토랑 레드시스타와 두바이에 건설 중인 수중 호텔, 울릉도 해중 전망대 등에 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일본의 시미즈 건설은 2030년까지 바닷속에 나선형 구조물을 만들어 5천 명이 살 수 있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에도 보듯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저 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일본 같은 나라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해저 도시를 만들도록 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섬, 즉 해양 도시를 어떻게 건설하는가 하는 네 가지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립식입니다. 섬 주위에 흙을 쌓거나 아니면 제방을 쌓아서 흙을 메워서 매립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척식으로 해서 예전에 바다였는데 사이를 막아서 바닷물을 빼낸 부분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매립해서 만드는 간척식이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 외에 부유식과 육악식이 있는데 부유식과 육악식은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립식 그리고 간척식은 자연훼손이 심하다 해서 자연훼손을 덜 시키는 부유식 그리고 육악식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만 이것이 자연환경에 도움된다 해서 부유식과 육악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건설하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식입니다. 이 매립식은 첫 번째와 같이 땅에 기초, 파운데이션이라는 말뚝을 받아서 밀려나지 않도록 단단하게 땅을 다지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제방을 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처럼 육지에서 흙을 가져와서 제방 사이에 흙을 또는 자갈을 넣어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그 위에 건물을 질 때 약할까봐 기초와 같은 말뚝을 박아서 튼튼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섬을 만드는
방식이 매립식입니다. 잔교식은 아까 육악식이라 불리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림처럼 말뚝을 박습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박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처럼 육지에서 인공섬을 조각조각 내서 가져오게 됩니다. 큰 걸로 갖고 오면 나르기 힘들기 때문에 조각 내서 가져오고요. 세 번째처럼 조각난 것을 그 기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처럼 올려놓은 것을 서로 연결하면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러한 인공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인공섬은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09년에 시애틀에 하버 아일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항만이나 마리나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후 타코마 국제공항을 건설해서 미국에서는 제일 큰 그러한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제일 큰 것입니다. 일본은 인공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듯이 구글 지도라든지 이러한 지도를 보면 자연스러운 자연섬은 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면 이와 같이 각진,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모양의 섬이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항구를 보면 굉장히 그러한 각이 진 그러한 섬이 많은데 로코 아일랜드, 오다이바, 하네다 공항 같은 인공섬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로코 아일랜드는 세계의 1등인 세계에서 최대의 인공섬이고요. 그리고 도쿄에 있는 오다이바는 이 전시관, 관광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쿄는 너무나 좁기 때문에 도쿄만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관광지나 또는 전시관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네다, 간사이 공항 등 소리가 나고 또 위험한 것은 요사이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다이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도쿄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죠. 도쿄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쿄만의 인공섬인 오다이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건담 인형도 놓여 있고요. 자유여신상 견본도 있는 그러한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인공섬 중에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데 구글 지도에 보듯이 바다 한가운데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비행기가 있으면 그 비행기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굉장히 넓은 길이가 엄청난 땅을 져야 되는데 그러한 땅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사이는 바다를 메워서 인공섬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공항을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인공섬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인공섬을 특히나 관광 목적으로 만드는 인공섬을 만드는 나라가 두바이인데요. 더 월드라든지 팜 아일랜드를 보면 호텔이라든지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본래 두바이는 사막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관광할 데가 없는데 바다를 저와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관광시킬 수 있는 여러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처럼 만들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화를 해서 지금 미국과 사실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남중국해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에 가까워서 그 나라와도 사실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사기지화하면 그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중국은 인공적으로 섬 두 개를 막아서 이와 같이 군사기지화하는 항공모함 형태의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공섬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올 10월 달에 마산 해양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난 마산항의 이러한 해양 신도시입니다.
이 해양 신도시 개발 상상도를 보시면 아주 멋진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이것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스마트 섬 그리고 관광지로 활용하려고 창원시에서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공섬 두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송도 신도시, 인천 쪽에 있는 송도 신도시는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들어서 만든 인공섬입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 역시 인공섬이기 때문에 각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메워서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의 바다, 미래의 인공섬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위에 떠 있는 공항입니다. 이거는 상상도고 실제 일본에서 시험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바다 위에 띄우면 어떤가 해서 지금 비행기를 이착륙 시켜보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태풍의 영향도 없애야 되고 파도가 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와 같이 바다 위에 띄울 수 있는 공항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번에는 리사이클링 인공섬이라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실제 몰디브에 있는 틸라우시가 리사이클링 인공섬인데 리사이클링은 뭐냐면 섬 일부분에 바닥에 파서 주변 나라의 쓰레기를 갖다 묻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위에 지을 수 없으니까 다시 흙을 덮어서 높이를 높인 다음에 만든 섬이 리사이클링 인공섬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섬을 만들 때 그 오염된 물이 나오면 주변 바다가 훼손되겠죠. 그래서 침출수를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땅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몰디브도 육지가 줄어드는 그런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그 땅을 메운 그 리사이클링 인공섬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군사기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움직이는 군사기지가 대표적인 것이 항공모함이죠. 그런데 항공모함 말고 이와 같이 물에 떠서 있다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서 군사기지화하면 그 지역의 해상권을 또 공중권을 지배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이 군사기지화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듈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필요한 때는 갖다 붙여서 군사기지화하는 이러한 인공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도시입니다. 수중도시라고도 하고요. 수심 20m 이하의 육지와 수중터널로 연결해서 여기에 호텔을 지은 사례가 두바이 수중호텔 하이드로폴리스라고 불리는데요. 220여 개의 객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저도시 또는 이런 곳에 호텔을 만들면 관광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저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저도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높아집니다. 1기압이면 10톤의 압력으로 몸을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건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얕고 물이 맑은 곳 그리고 지진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해저가 단단해서 안전적으로 있어야 되고 지진 피해가 없는 곳에 건설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도시 최적 건설지는 미크로네시아라 해서 호주 위쪽에 있는데요. 바닷물이 얕고 물이 맑아서 호텔 같은 것을 해저에 지으면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해저가 단단하고 지진 피해가 없고 바람이 적은 곳이라 해저 도시 건설에 최적지라 해서 많은 호텔 짓는 사람들이 해저 도시를 건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해양도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해양도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러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광이라든지 또는 생태 교육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미래해양 도시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제 만들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인공섬, 미래해양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인공섬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까요? 미래해양 도시 어떤 모습이 멋있을까요? 여러분이 꿈꾸고 상상하고 실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봅시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